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림프와 되게 상당히 연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율신경계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혈관과 림프관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율신경계는 각각의 장기 기능을 조절하고 몸의 현재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신경계 자체는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예요. 우리 몸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이 이렇게 면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는지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따져서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것을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기전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항상 어떠한 일정한 기준, 그 범위 내에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시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신경계라고 이렇게 신경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보통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파이트는 싸우는 거고, 플라이트는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자극이 우리 몸에 가해지게 되면 이런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때 그것이 그 자극에 대해서 대처할 만하다. 그것을 대처하려고 근데 대처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파이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 몸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야겠다. 이런 자극을 회피해야겠다라고 하면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형태로 이제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을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부적인 자극, 그게 정신적인 자극이 됐던 이 신체적인 자극이 됐던 그런 자극이 가해질 때 그것을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계,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음, 기량작용을 합니다.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시소처럼 한쪽이 이렇게 높아지면 다른 쪽은 이렇게 낮아지는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계죠.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계는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는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파라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 부교감신경계가 항진된다, 활동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게 교감신경계는 이렇게 활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상대적으로 활동이 낮아지는 이런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신경계는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특징을 보면은요, 교감신경계는 일반적으로 낮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낮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보통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많이 작용되는 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를 보통 낮 시스템 또는 낮신경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고요. 부교감신경은 주로 밤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거나 쉴 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밤신경이라는 나이트 너브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낮에 활동성이 많이 있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라는 게 정신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사용되어지는 그 기관이 우리 몸에서는 신경이 뇌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뇌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신경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일이다.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일을 한다거나 하면 결국은 근골격계 이런 근육이나 이제 관절 부분 등등의 곳에서 이제 일을 많이 아무래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일이든 신체적인 일이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신경에 의해서 또는 근육에 의해서 또는 기타 등등의 다른 기관에 의해서 보통 낮에 사용이 되어질 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서 보통은 일단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그것을 사용하게, 소비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혈액이 이렇게 일을 하는 곳 쪽으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만약에 정신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뇌 쪽으로 당연히 혈액을 보내주게 되고요. 아니면 근육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관절을 움직인다, 이렇게 신체적인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근육 쪽으로 이제 거기서 혈액이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교감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떠한 자극, 일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자극이거든요. 이런 자극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또는 그것이 마무리되는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어, 교감신경계가 작용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각성 상태일 때 활성화, 각성 상태, 그리고 너무 부산하거나 스트레스,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통증 같은 유쾌하지 않은 자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은 결국은 이것은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항진시켜서 이렇게 좋지 않은 자극 또는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이 그 자극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교감신경계가 계속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부교감신경계는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보충하는 쪽으로 보통 작용을 많이 합니다. 보충.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이제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화를 해서 우리 먹은 음식이 분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몸에서 세포가 필요로 한 영양소, 유황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들, 소화흡수죠. 이런 전환되는 과정들은 결국은 소화기관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소처럼 서로 길항작용, 하나가 세지면 하나가 약해지는 그런 길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심 때 밥을 먹고 소화를 해서 뭔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때, 소화기계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이 이렇게 교감신경의 기능이 아무리 각성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오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뭐 오후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정신적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뇌로 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일단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보충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교감신경계가 활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필요로 한 운동성을 만들기 위한 혈액이 어느 쪽으로 소화기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뇌 쪽으로는 혈액이 갈 수가 없어서 뇌에서 혈액이 부족한 상태 또는 산소가 공급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몽롱한 상태, 졸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신경계는 어찌됐든 이렇게 보충을 하는 역할에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는 이게 소화 기계가 작용이 될 때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 이완을 할 때, 릴렉세이션 할 때, 그다음 뭔가 우리 몸이 재생될 때, 손상이 된 후에 재생이 되어질 때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생될 때 교감신경계가 여러 가지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준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쪽에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것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부교감신경계는 사용되어진 에너지를 보충하고 재생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면 보통 뭐 과립 백혈구, 효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같은 과립 백혈구도 있겠지만은
림프구라고 하는 뭐 B 림프구, T 림프라고 하는 이런 림프구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것들이 제대로 분화되거나 이제 그것이 보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면역력이 증가될 수 어, 있도록 그것들이 활동을 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보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을 할 때 그만큼 부산물이 많이 쌓이고 대사물질이 많이 쌓이고 그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기 위한 작용도 면역세포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많이 활동을 면역세포들이 하는 경우가 이제 교감신경계이고 면역세포들이 이제 면역세포들도 마찬가지로 활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보충이 되고 면역세포들도 어느 정도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어져야지만이 면역세포들도 그것이 보강이 된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가된다.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된 상태가 되기보다는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완이 될 때, 편안함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보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면역력 같은 그 부교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림프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부교감 신경계가 교감 신경계와 이제 반대 이 역할 기량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 혈관이나 큰 림프 그러니까 림프관 같은 경우 혈관이나 림프관은 얘네들이 같은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혈관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림프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혈액이나 림프액들, 림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반하는 역할을 해서 그 안쪽의 혈관이나 림프관은 당연히 그 안에 운반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중간층에 있는 평활근, 용어로 스무스 머슬이라고 하죠. 스무스 머슬, 평활근이 자리 잡고 있어서 평활근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에 혈액을 또는 림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역할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림프 측면에서 본다면 어, 교감신경계의 활동성이 높을 때보다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성이 높을 때 림프관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림프관은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서 그 안에 그 그 림프관 내 직경이 넓어진다는 거죠. 넓어진다는 거, 확장이 된다는 거지. 림프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 안으로 림프의 이동이 더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 안으로. 그렇게 되면 림프관의 특성상 림프관은 평활근에는 음, 신장에 스트레칭 민감한 스트레칭 신장에 민감한 수용기 리셉터들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 요 안으로 직경이 넓어진 상태에서 그 안으로 림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득 잠을 인지를 해서 신장이 되면서 바로 수축을 해서 그 림프를 이동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활성화되었을 때 이랬을 때 결국은 림프의 흐름이 더 어떻게 된다? 예, 빠르게 많은 양이 이동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림프 교감신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은 결국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림프의 흐름도 원활치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상태, 너무 우리가 과로하게 되거나 과로하게 된다거나 내지는 너무 각성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약간 붓는 현상이 그래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붓는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림프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림프의 흐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림프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제 음, 이 림프의 흐름을 좀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MLD를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LD를 적용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신경계의 활동성이 감소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동성이 감소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의 이동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혈압도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혈압이 높다. 블러드 프레셔가 혈압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신체에서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성분의 혈관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에너지 요구가 높아질 때 결국은 혈압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면 혈압이 그만큼 강력하게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그 강력하게 수축하는 만큼 또는 빨리 수축하는 만큼 많은 양의 혈액들이 바깥으로 심장 바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는 곳에서 혈액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 좋은 의미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뭐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이 지나치게 높게 된 상태에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혈압을 낮추는 긍정적인 또는 나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LD, 매뉴얼 림프 드레이지를 통해서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심파티코 라이틱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예. 심파티코는 교감신경계를 얘기하죠. 여기 심퍼테틱 너블 시스템 교감신경계 심파티코. 그다음에 라이틱 하면 우리가 용어가 원래 라이소에서 왔습니다. 용이하다, 녹여주다라는 뜻. 그래서 이것을 교감신경 완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MLD를 적용하면 이런 심파티코 라이틱 효과가 있어서 교감신경이 완화되면서 혈압도 낮추는 그리고 림프관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